88페이지에 자, 이제 뭘 배우냐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여기 이제 제3자가 권리 취득을 받고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나올 때 우리 괴롭히는 게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이 사람이 제3자이냐 아니냐 이게 물어봐.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한계를 느끼는 곳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만 잘 풀리면 되니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제3자는 아니냐 여기에 자 왼쪽에 메모 오셔. 88페이지 왼쪽 맨 위에. 자, 페이지 88페이지 좌측 날개에다 메모. 좌날개에 우리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제3자가 돼. 그래서 페이지 88페이지 왼쪽 날개. 첫째, 제3자는 제3자로 보호되는 사람은 일단 가장행위 후에 생긴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갑과 을의 가장행위 후에 생겨야 돼. 그래서 첫째, 가장행위 후에 생겨야 돼. 가장행위 후. 따라서 가장행위 전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니야 일단. 가장행위 후에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행위의 외관이 가장 권리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갑과 을이 가장매매했을 때 제3자가 누구냐면 가장매매의 외관을 토대로 이해관계 맺은 자가 제3자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매매가 이루어졌어도 가장 권리 의무가 생겨. 가장 권리 의무. 그래서 가장행위 후에 가장이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제3자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가장행위 후에 가장행위의 외관이 뭐냐면 가장 권리와 가장 채무야 이게. 그래서 2번 가장행위의 외관이 뭐냐면 자 여기다 써버리자. 가장행위 외관이 가장매매 외관이 등기부에 기재되었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매매 외관이 뭐냐면 가장 권리야. 가장 권리 또는 가장 채무. 가장행위 외관을 기초하여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가장행위의 외관을 기초하여. 세 번째는 가장행위 외관을 기초해서 독립해서 이런 요건을 가지고 독립해서 이렇게. 세 번째는 여기 독립해서 메모. 독립해서. 따라서 독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야. 당사자 가장행위 외관과 같은 사람이므로 독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형식적인이 아닌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예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 따라서 우리는 제3자에 해당한 사람은 가장매매가 이루어지면 이 가장매매의 외관이 이 사람이 외관이 가장 소유권이거든. 등기부에 소유권 넘어갔잖아. 그러면 가장 소유권을 이제 다 썼지. 이렇게만 써놔. 그러면 가장 소유권을 가장 권리를 이렇게 양수받은 사람이 제3자예요. 자 여기 봐. 가장매매가 이루어지면 미안하네. 이 을의 이름으로 가장 소유권이 있어 여기. 그러면 가장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제3자라고. 또 가장 소유권으로부터 각종 제한물권, 을로부터 각종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 그러면 갑과 병이 가장매매했을 때 갑은 을에게 가장매매에 대한 가장 대금 채권이 있겠지. 그럼 가장 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제3자. 이 사람도. 가장매매가 이루어지면 가장행위 외관이 가장 소유권, 가장 대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 다음에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가장으로 돈 줄 의무가 있지.
그래서 가장 채무의 보증인 이 사람이 제3자예요. 그냥 결론은 제3자는 간단해.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그 다음에 가장 행위가 있으면 여기 봐라. 가장 행위의 외과는 가장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채무도 있잖아. 그래서 가장 채무의 보증인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가장 채무와 관련된 사람은 보증인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가장 권리에 대해서 제한물권 취득한 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가장 권리를 가압류한 자, 가압류 채권자 있을 거라고 돈 받으려고. 또 가장 권리자가 파산 선고 당했을 때 그 파산 선고를 당한 경우에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이 있어. 이 정도야 이게. 크게 여기 봐.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면 가장 행위의 외관이 뭐냐면 가장 소유권, 가장 채권, 가장 채무 이렇게 있잖아. 가장 소유권 이전 의무 이런 거 있지. 가장 매매관이. 어디 봐. 가장 매매관이 가장 등기하기 전에는 가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있어. 등기하기 전에는 등기 청구권. 그리고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등기하게 되면 가장 소유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외관이니까 압류한 사람이 제3자예요. 가장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한 사람도 제3자, 가장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 제3자. 그 다음에 가장 매도인에게는 가장 대금 채권이 있지. 그러면 가장 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제3자, 가장 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람 제3자, 가장 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제3자 이렇게 되지. 동의해? 이 정도가 제3자다 하시면 돼. 이렇게 써놓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나머지는 제3자 아닌 사람을 공부하는데 제3자 아닌 사람이 만약에 갑이 가장매매 해놓고 죽었다고 봐. 그러면 가장매매 해놓고 죽으면 상속인 있겠지? 여기 봐. 갑이 가장매매 했어. 그럼 가장매매 해놓고 여기서 갑이 만약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사망하면 갑의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갑 다시가 있겠지. 이 사람은 상속인은 별개의 인물이요. 동일인이요. 동일인이므로 제3자 아니야. 이렇게 외워가면 돼. 자, 여기다 상속인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이고 자시고 할 것 없어. 그 사람은. 선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언제나 만약에 이 상속인, 이 갑은 상속인이 또는 가장 매수인도 상속인이 있다면 이것도 그냥 무효등기요. 가장 매수인의 상속받은 자. 우리는 대리에서 대리인이 가장 매매했을 때 본인이잖아. 같은 사람이야. 본인. 동일인이요. 별개 인물이야. 그러니까 제3자는 별개 인물이어야 된다니까. 근데 동일인은 제3자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추심을 위한 채권자가 누구냐면 여기 보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 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원풍기 끄는 거 어디 갔지? 누가 껐어? 은지 네가? 잘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1억 대여금 채권자야 이렇게. 그리고 을은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돈 1억을 갑에게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채무자는 돈을 빌려 쓴 경우 돈이 1억이 생기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갚지 않고 채권자가 죽기를 바래. 죽기를 바라니까 안 갚는다고. 그래서 이 채무자 을은 돈 1억이 넘쳐나도 안 갚고 채권자 값만 애를 타. 그럼 갑이 을에게 야, 돈 달라 그러면 알았어. 갚을게. 혹은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산을 가보니까 현수막에 뗀 돈 받아줌 이런 뜻이 있어. 뗀 돈 받아준다. 현수막 보면 못 받은 돈 받아준다 하는 사람 많지? 혹시 그런 사람도 있으면 전화해봐. 그러면 진짜 받아줘요? 그러면 받아줘. 근데 받아준 돈에서 한 30%는 놔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갑이 병에게, 잘 봐, 병에게 받아가거라 그러면 봐라. 네가 내가 을에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네가 받아가라, 받아서 가져가라 그러면 이걸 채권 양도라고 불러. 채권 양도. 무슨 얘기냐면 을로부터 돈을 받아서 병에게 다시 이렇게 줄 채무가 있어, 갑이. 그러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줄 바에는 병이 돈 줘. 무슨 돈 있어야 주지. 을이 안 주는데. 그래? 내가 받아갈게. 그래, 네가 그럼 받아가. 채권 양도해. 그리고 차용증을 이렇게 넘겨주고 을에게 야, 내가 너에게 1억 받을 돈이 있는데 병에게 받아가라고 했다. 채권 양도고 대항하려거든 통지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고 그래. 알아들었나? 이게 다시 한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채무가 있는 채권이 있는데 또 받으면 병에게 줘야 돼.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졸라 돼. 졸라 된다고 돈 내느라. 그냥 갑이 병에게 네가 받아가거라. 자, 여기까지야. 그래서 병이 차용증 들고 다음날 을의 집 있지 초인종을 눌러. 띠롱. 그랬더니 이제 나와. 왜 왔나? 그랬더니 너 갑에게 1억 줄 채무가 있지?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받아가라고 해서 왔어. 받아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을이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상추에다가 밥 잔뜩 볼트기 터지게 쳐먹다가 들어가더니 쪽박 있지. 소금을 잔뜩 갖고 와서 이런 시베리안 아침부터 재수없이 이 새끼 와서 돈 갖고 온 게 아니고 얼굴에다 소금을 확 뿌려버리는 거야.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돈 받아가? 누가 돈 받아가 이 자식아? 아, 갑이 받아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왜 너 같은 놈한테 줘? 내가 갑에게 채무가 있지 너 같은 놈한테 내가 돈 못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양수인이 이렇게 왔을 때 을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을은 갑에게 줄 채무만 있잖아. 원래 채권은. 그래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지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외워야 돼. 채권 양도, 대항 요건, 통지. 오늘 이거 머릿속에 하나 외워놔야 돼.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한다. 너와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한다고 대항이라고 그래. 대항하려거든 통지해 줘야 돼, 이렇게. 자, 요번에 채권 양도. 어디다가 쓰냐면 여기다 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7번 봐, 7번.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7번 봤더니 통정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 나오잖아. 그냥 채권 양도 계약만 밑줄 긋는 거예요. 채권 양도 내문만 쳐. 그냥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채권 양도 해놓고 이렇게 밑줄 긋고 다 보면 안 돼. 채권 양도 대항 요건 통지. 채권 양도 대항 요건 통지. 즉 여기 이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해놓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거든 가만히 있어야 돼. 통지해줘야 돼. 그것만 이해해서 봐. 그러니까 통지해줬어 이렇게. 그럼 병이 이렇게 받아갈 수 있지. 동의해? 그랬더니 자, 갑이 병에게 네가 받아가거라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잘 들어. 받아다가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돈 현수막 보면 뗀 돈 받아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받아가라 한 거예요. 받아다가 다오 한 거예요. 받아다 다오 한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게 돈을 받으면 이렇게 갖다 줘야 돼. 그러므로
을이 봤을 때는 병은 갑이 돈 받아가라 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아다가 갖다 줘야 될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추심채권 양수위라고 불러. 그래, 추심채권 양수위. 추심채권 양수위는 채권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병아 네가 가서 받아다가 가져다 나오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을이 봤을 때는 돈을 받아가 채권 양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넘긴 게 아니고 받아다가 나에게 가져다 한 거거든. 그럼 이 추심채권 양수인은 동일인이야, 동일인.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메모해. 추양 나오면 제3자가 아니고 동일인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 추양 나오면 제3자다, 동일인이다. 여러분 90페이지를 한번 펴봐. 여러분 90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봐. 오른쪽 박스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 목적을 위한 채권 양수한 자 나오지. 그러니까 추심에다가 추 동그라미 쳐야 돼. 추심에다가 추 그리고 양수한 자의 양 이렇게. 2번에다가 추양 동그라미 쳐. 2번. 동그라미 쳤나? 지금 이 사람은 가장행위자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아니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상속인, 본인, 추양,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보셔. 갑과 을이 가장매매 했는데 을에게 등기했더니 이렇게 병에게 팔아버리면 병이 선이면 갑은 소유권 상실했지. 그래서 갑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조금 전에 물청, 부청, 손청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팔아먹으면 이 사람은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이므로 제3자인데 팔아먹으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권이 있어. 손청이. 그러면 갑은 을이 이렇게 제3자에게 팔았을 때 갑이 을에 대하여 갖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잘 봐. 이렇게 팔아먹었대. 그러면 제3자면 권리 취득했지. 그럼 갑은 을에게 손배청 있지. 그건 없는 권리야. 진짜 권리야. 진짜 권리거든. 그러니까 진짜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가장행위 외관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의 악의 할 것 없이 보호받아.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하시면 돼. 그 1번 봐. 1번. 가장행위에 기한 손배청 양수인 나오지. 1번에 손양 동그라미 있죠. 손양은 오른쪽에 메모시고 이 사람은 진정권리 양수인 이렇게 써버려요. 진정권리 양수인 손양은. 자, 손양은 가장권리 양수인이라고 진정권리 양수인이라고. 그러면 제3자요. 제3자 아니야.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 다음에 갑이 건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자 을과 가장으로 진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 건물 을구에다가 1번 전세권자 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야. 소유자 갑이 을에게 진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건물에다가 네가 거짓말로 전세권 있는 것처럼 해서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지. 여기까지 생각나? 근데 그 후에 이 건물을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계약만 인수한 사람 아니야. 즉 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갑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받았으므로 이 사람은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 이 사람 전세권 있지. 이게 가장행위 외관인데 이걸 이해관계에 맺은 사람이 제3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장행위 외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계약을 인수한 자라고. 인수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몇 번이냐면 거기 없으니까 9번 다음에 10번에다 하나 메모오셔. 오른쪽에
그 90페이지 오른쪽 10번에다가 뭐라고 메모하냐면 가장계약을 인수한 자 이렇게 메모하셔. 가장계약을 인수한 자 이렇게. 그러면 가장계약을 인수한 자는 이 사람은 건물을 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야 지금. 이해 가셨어? 자, 갑구에 보면 소유자가 갑인데 을구를 봤더니 1번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목적은 자 1번 목적, 전세권 설정, 목적이 전세권 설정이야. 전세권 설정. 그다음 접수 날짜 나오고 원인은 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전세권자 을 이렇게 썼어. 근데 이 을은 진짜 전세권 있는 게 아니고 가장으로 했다니까. 가장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2번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그리고 매수인 매매 등기 원인은 매매 병 이 사람은 요 계약을 인수한 사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행위 이게 가장행위인데 가장행위 외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병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제3자여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그 다음에 6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제 이 채무자가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사람이 누구냐면 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은 계약서로 쓴다고. 을아 네가 매매 대금은 나에게 주지 말고 병기에 주어라 이렇게 계약서를 써. 자, 갑과 을이 잘 들어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우리 계약법에서 배울 거예요. 계약법에서 뭐라고 쓰냐면 매매 대금 1억 원 나에게 주지 말고 병기에 주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 이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그러면 원래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갑에게 줘야 될 텐데 갑이 지정한 병에게 주기로 했으므로 우리는 매매 대금을 놓고 본다면 원래 갑에게 줘야 할 것을 병에게 주기로 했잖아. 그러므로 을이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불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행위 외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행위에 그러니까 이 을이 봤을 때는 원래 매매 대금을 갑에게 줘야 하는 경우인데 그냥 갑이 병기를 지정해서 병에게 줘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든 이렇게 주든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므로 독립된 자가 아니므로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채무자 나오잖아. 그럼 채무자는 가장행위에서 채권 채무가 생길 수가 없거든. 그냥 채무자 나오면 제3자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그 7번 봐 7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번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나오나? 나 보지 말고 7번 눈으로 익혀도 여기서 채권의 가장 양도가 중요해? 채무자가 중요해? 그래 채무자만 나오면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채무자는 제3자?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일반 채권자가 나오는 일반 채권자는 누구냐면 그냥 가장행위 외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8번 봤더니 일반 채권자 나오지? 그냥 그 사람들은 제3자 아니에요. 그냥 일반 채권자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가장저당권을 포기했을 때 여기에 이제 항상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마지막 9번 을구의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권자 A 그 다음에 2순위가 저당권자 B 자 이렇게 돼 있어. 1번 저당권이 A고 2번 저당권이 B인데 잘 봐. 3번 1번 말소 그리고 여기다가 1번 말소 해놓고 등기 원인은 저당권 포기 이렇게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채무자 을에게 저당권을 포기한 거예요. 나 저당권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포기한 게 아니라 야, 네가 저당권 돈 받은 것처럼 보고 가장으로 포기했대. 그러면 가장 포기했을 때 이 사람은 잘 들어봐.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가장 포기 후에 생겼어, 전에 생겼어.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가장 포기 여기 나왔잖아. 순위가 포기 후에 들어왔어, 전에부터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저당권을 가장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포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 후에 들어와야 돼,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이 9번은 가장 많이 안 나오는 내용인데 만약에 시험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그럼 이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이제 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90페이지 맨 위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오지? 그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금방 동그라미 쳤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속인,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도 나올 수 있고 본인도 나올 수 있어. 대리인으로 나오든 본인으로 나오든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상본 또는 상대 이렇게 같아.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가장 권리의 양수인은 아까 조금 전에 가장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제3자예요. 양수인. 근데 양수인이라도 추양 있잖아. 추양과 손양은 아니요. 이것도 추양과 손양은. 그래서 상본, 추양, 양수인이라도 급수가 있어. 손양. 여러분들 이거 안 외워주면 그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고 했기 때문에 한번 설득시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추양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나오면 이 사람 제3자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 채무자는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가장행위가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가 없잖아, 이거. 그냥 채무자만 나오면 그냥 제3자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그래서 이 통째로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 아닌 사람 나오면 상본 추양 또는 상대 추양 이렇게 시리즈로 외워놔 버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 쓰신 분들은 여기 핵심 체크 한번 보셔. 핵심 체크. 핵심 체크 몇 번을 보시냐면 11번이야. 허위 표시와 제3자 이렇게 스피드 체크. 스피드 체크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줘. 자, 11번 봤더니 11번 왼쪽에 허위 표시와 제3자 나오나? 자, 한번 외워본다. 상대 추양. 근데 이때 대가 본인으로 나올 때 같은 사람이니까 주의하셔야 돼.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가 뭐예요, 거기서? 대리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본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추양이 뭐다, 여기서 추양. 추심채권 양수인. 아까 책에 있으니까는. 손양은 무엇이야, 거기에? 김양, 손양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인이야, 손양 나오면.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인자가. 계약인수인. 인자가 계약인수인이야, 계약인수인. 그 다음에 수는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채무자, 일반 채권자는 통째로 외워보셔. 한번 외워본다. 상본 추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그렇게 외워놓으면 이 사람은 제3자 아니다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해 놓고 다음에 응용해서 설득해서 반복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3자에 대해서 마치고